안녕하세요. 토스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개발자 권태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꽉 차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지내시는구나 싶은데요. 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이 너무 똑같다. 내가 개발자로 계속 사는 게 맞나? 일이 손에 너무 안 잡히네. 이런 생각이요. 제가 개발자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 번 그랬었는데 여기 저랑 비슷한 생각 해본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저는 개발에 권태기가 왔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편이에요. 어, 저한테 권태기가 찾아왔었던 순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순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할 때입니다. 삶에서 도파민이 부족할 때죠. 두 번째는 일할 동기를 상실했을 때입니다.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있죠. 세 번째는 번아웃이 왔을 때입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고 각각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해서 권태기가 왔을 때입니다. 개발자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하루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출근해서 슬랙 메시지 확인하고 맨날 같은 코드 베이스 수정하고 회의실에 앉아서 똑같은 논의 반복하고 커밋하고 리뷰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나 도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한동안 이런 기분을 느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어제랑 똑같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침대에서 나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무료함을 극복할 방법을 찾다가 플로우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플로우 심리학 용어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없는 것 같군요. 네, 이 사진 속에 있는 교수님이 창시한 개념입니다. 여기 스펠링 보시면 네, 읽을 수가 없는 스펠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심리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개발자로 치면 다익스트라 같은 분이신데요. 이분의 성함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입니다. 이분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은 일상에서 플로우 경험을 자주 할수록 더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플로우가 뭔데 이렇게 좋은 걸까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 교수님은 플로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활동에 너무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뭐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텐데 예를 들어서 게임에 푹 빠진 사람이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게임에 몰입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취미가 테니스인데요. 저는 테니스 칠 때마다 플로우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개발자일 텐데 코딩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개발을 집중해서 해보신 경험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무료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업무 중에도 플로우를 경험하는 상황들을 자주 만들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플로우는 어떨 때 찾아오는가에 대한 그 조건도 이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이도가 적당한 과업이어야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이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상이 무료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좀 역공학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는 일이 너무 쉽거나 목표가 불분명한 채로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을 때 저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한 저만의 좀 방법을 한 세 가지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들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의 작은 목표 세우기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오늘 안에 완료할 일을 정말 작은 걸 하나는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보받았던 그 버그 하나는 꼭 고치자. 같이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요. 그 목표만큼은 그날 꼭 마무리하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퇴근할 때 오늘 나 한 게 없네? 같은 무력감이 드는 때가 적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똑같은 CRUD 하고 뭐 서버 개발자라면 제이슨 상하차 한다고 표현하는데 네, 쉬운 업무만 하다 보면은 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만의 미션을 좀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기능 추가하기로 한 거를 하기 전에 리팩토링 먼저 선행해 보자. 같은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남이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해보면서 업무 난이도를 조정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 찾기입니다. 저는 당일 작성한 코드는 당일 배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내 코드가 프로덕션에서 잘 동작하는 것만큼 개발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셀프 피드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작은 목표 세우기. 두 번째, 나만의 도전 만들기. 세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 찾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도 도파민을 좀 뽑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할 동기를 상실했을 때입니다. 네.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처음 개발자가 됐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우리 개발 재밌어서 했었었고 굳이 개발자란 직업을 선택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여기 많이 온 분들이 권태기를 겪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월급 받으니까. 지금 저는 안 그렇긴 한데 진짜로 네. 이 생각을 진짜 자주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었냐면은 바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주식, 코인, 부동산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이직해서 연봉을 올렸다더라. 이러면은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하네. 그러니까 부업 같은 거 생각하고 나 일 왜 하지? 이런 상황에 빠지더라고요. 이걸 설명하는 과잉정당화라고 알려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말로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림을 재미로 그리고 있었던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해보죠. 근데 이 아이한테 부모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용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주고 계속 주다가 용돈을 끊으면 아이가 그림을 계속 그릴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잉정당화 효과는 꽤 유명한 효과인데요. 재미있어서 시작한 일에 돈과 명예가 주어지면 사람은 재미가 사라지는 마법을 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딩이 재밌어서 개발자가 됐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내가 일하면서 연봉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직에 도움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 자체에 대한 즐거움은 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동기들로도 우리는 종종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돈과 명예 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기를 외재적 동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돈과 명예는 유한하고요. 욕심의 크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언젠가는 일이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재적 동기를 잘 유지하자입니다. 외재적 동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잃게 되면 언젠간 결국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내재적 동기라는 건 내가 느끼는 흥미, 일의 의미, 그리고 성장의 욕구에서 비롯된 동기입니다. 이건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오래 가죠. 그러니까 저는 잃어버린 내재적 동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나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또 찾아보다 보니까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를 제 식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내재적 동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 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첫 번째는 자율적인 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기분을 느끼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발표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바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가끔 한 번씩 하면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내가 일을 잘한다는 기분. 나 좀 일 좀 하네 하는 기분이 사실 일을 할 때 되게 일을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낄 만한 일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얕게만 알고 있었던 기술들을 계속은 쓰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고 있을 때 한판 이제 공부를 해보고 정리해보고 이런 걸 주변 사람들한테 또 공유해보고 할 때 스스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저의 성장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는 기분이 들면 일을 할 때 쉽게 그 내재적 동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개발자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고민을 공유한다던가 같이 스터디를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재적 동기가 바닥났을 때 저는 세 가지 종류의 일을 굳이 찾아서 하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내가 유능해졌다고 느낄 만한 일, 세 번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일을 일상에 한 번씩 잘 끼워 넣으면 매일매일 일이 재밌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권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게 아마 제일 흔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번아웃이 왔을 때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게 정의는 이런 거더라고요. 장시간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컨퍼런스에 오실 만큼 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겪는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번아웃의 원인은 결국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 극복의 핵심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그래도 성인이시니까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신 적이 있을 테고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하나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을 거고 여러 개 들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하나만 딱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바로 숙면입니다. 예.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시간 반 정도가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기로 유명한 국가죠. 어디서 봤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수면 부족 수면 시간이 꼴등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발표할 생각 때문에 저도 수면 부족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근데 수면 부족이 정말 스트레스에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우리 몸은요 잠을 줄여야 할 만큼 위기 상황에 빠졌다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서 그래서 몸은 이 위기 상황을 대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까요? 바로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면 수면의 양이 부족할 때 결국 수면의 질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신적인 에너지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 둘 다 더 쉽게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숙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수면 위생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수면 위생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을 위한 습관과 환경.
그냥 위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는 습관이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숙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이 필요하고 우리의 침실은 어떤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대한수면학회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정의해 놓은 것들이 꽤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수면 장애로 좀 고생을 했었어서요. 수면위생 실천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었던 수면위생 팁들 몇 개만 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말 기상 시간이랑 주중 기상 시간 맞추기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요거 말하는 건데요. 늘 자던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려서 자고 늘 깨던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거, 그것만큼 수면에 있어서 위생적인 상태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똑같은 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비슷한 시간에 일단 일어나는 거는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기입니다. 같은 이게 진짜 어려운데 같은 시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으면 우리 뇌는 여기 자는 데구나라고 인식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래요. 우리 근데 누워 있을 때 핸드폰 하는 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중에 핸드폰이 진짜 하고 싶으면 근데 누워도 있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침대 대신에 맨바닥에 눕습니다. 네. 이게 저는 진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저는 고3 때 치과 다녔었는데 그때 너무 졸리니까 치과 침대에 누우면 아직도 잠들거든요. 그래서 늘 같은 장소에서 바로 잠드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은 서늘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체온이 살짝 떨어졌을 때 더 쉽게 잠들고 수면의 질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20도 정도로 서늘한 온도가 제일 수면의 최적의 온도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처럼 더운 밤에는 에어컨 전기세 좀 안 아끼는 편입니다. 그래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대신에 겨울에는 난방비 좀 아끼고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면 위생부터 챙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다 소개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개발자로 일하면서 겪었었던 일상이 무료할 때, 그 다음에 일할 동기를 잃었을 때, 그리고 번아웃이 왔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권태기 순간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뭐 요거 예방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로 살다 보면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발표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너무 무료할 때는 플로우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칙산트 미아이 교수님이 쓴 두꺼운 되게 유명한 책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읽어보시면서 또 일상을 어떻게 안 무료해질지 고민해 보셔도 좋고요. 두 번째로 동기가 상실됐을 땐 우리가 내재적 동기를 어떻게 채울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번아웃이 왔을 땐 잠부터 잘 자보자라고 수면 위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작은 습관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팁들 참고해서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힌트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